근데 이때 최초의 등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정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 정초원 세무사님 모시고요. 저희가 주로 법인 사업자 위주로 좀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좀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컨텐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좀 개인 사업자를 이제 좀 준비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 그래서 체크 안 하면은 좀 손해보는 사항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간이가세자인지 일반 가세자인지 어떤 걸 선택하실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요. 간이가세자로 할지 일반 가세자로 할지 또 면세사업자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만 선택하실 수 있는 건이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가세자랑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이들 간이가세자면 부가가치세 거의 안 낸다던데 라고 하실 정도로요. 부가가치세를 이제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적게 부담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저희가 일반 가세자분들은 이제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요. 간이가세자분들은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해서 10%에서 30% 정도를 추가로 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하실 부가가치세가 확 줄어드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요.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업이나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엄청 이뻐야 되는 업종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지출하시는 분들은 초창기 환급금이 크실 수 있는데요. 간이가세로 등록을 하시면 그게 전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인테리어 비용도 워낙 비싼데 실제로 제 거래처분들 중에 형제분들이 카페를 하시는데 이제 한 분은 일반 가세자로 한 분은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환급을 못 받으시고 한 분은 환급을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내가 환급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대표님들 중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초창기 때 어떤 일반 가세자로 초기 투자 비용을 좀 많이 썼던 대표님이라면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나도 세금을 좀 환급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봐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그래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간이가세자로 했고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요. 이미 조금 놓치셨던 근데 그때 처음부터 일반 가세자라고 하면은 그럼요. 그건 그때는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사업자를 만드는 시간부터요. 맞습니다. 또 이 간이가세자 선택하실 때 또 한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가세자분들은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래처들이 보통 일반 사업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사업자라고 하면 상대방 간이가세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 이러면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는 다른 사업자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영업적인 면도 조금 고려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제 이제 관리해드리는 대표님도 이제 거래처 같은 경우에 이제 부가세, 매입 부가세가 적용을 좀 못하니까 부가세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가세자랑 또 간이 가세자 구분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내면 좋겠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하실 때 또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업종 코드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실지 등록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고 또 저한테 기장을 의뢰하실 때 사업자 등록까지 끝내서 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때 최초의 업종 코드 등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요. 창업을 한 경우에 감면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제가 도소매업을 하다가 나중에 뭐 전자상거래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직접 뭐 제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처음에 등록을 하셔야만 모두 다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도소매만 한다고 해서 처음에 도소매만 등록을 하셨다면 나중에 추가하시는 뭐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종을 추가하는 게 되어서 그거는 그쵸.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도 네. 도소매를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도 네. 제조업으로 업종을 잘 잡아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고 또 혜택 보시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사업자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제조 시설이 있거나 OEM 같은 계약이 맺어져 있을 때 제조업 업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적절한 컨설턴트 만나셔가지고 그쵸. 네, 그 조언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요. 이 업종 코드가 중요한 거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는 경비율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조금 매출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은 인정해줄게 하는 경비율을 두고 있어요. 네. 그걸 뭐 편하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 업종 코드입니다. 이 업종 코드를 어떻게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네. 하고요. 세 번째로 21년에 나온 조세심판례인데요. 다행히 이 건은 납세자가 이긴 건이긴 합니다. 이 납세자는 토지를 사서 건물 신축하고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하시려고 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신축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네.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해서 나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말을 했더니 세무공무원이 그럼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게 바로 나온다라고 해서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나온다는 매매업 해야지 하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제 대출 받으려다가 보니까 그 부동산을 바로 매각을 네. 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시고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뭐 잘 해결은 됐지만 이제 세무공무원이 그냥 이런 걸로 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업종을 잡으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사업자 업종 코드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라던가 정책자금을 어떤 신청을 할 네. 때도 성장 유망 업종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업종에 따라서 혜택을 누리고 안 누리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세무 코드도 신경 써야 되고 고용 코드라고 해서 지원금이나 자금을 좀 신청을 할 때도 이런 두 가지 코드들을 활용을 해서 업종을 잘 선택해야겠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 에즈에 연락 주시면 세무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지원금 네. 전문가도 있어서 둘 다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드리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경 써야 될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하시면요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랑 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건입니다. 네네. 이제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낯설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셔야 돼서요. 매출이 클수록 가산세도 상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복식 부기 의무자 이런 말이 굉장히 그렇죠. 낯설거든요. 네. 이게 좀 와닿게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서요. 도소매업 기준은 3억 원 이상, 그리고 제조 숙박업, 음식점업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 아닌 그냥 일반 다른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7,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시는 분들을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건 전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업하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신고해도 된다고는 하지만요. 그때 해야지라고 하면 까먹기가 쉬워요. 그쵸. 대표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개업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혹은 이제 어떤 사업용 카드 이거를 좀 홈택스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업용 카드라고 하면 다들 신용카드만 생각하시는데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하시고요. 사업용으로 쓰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인은 그냥 법인 명의로 발급이 되면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발급하셔도 개인용으로 쓰는 건지 그쵸. 사업용으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발급하시면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대표님들께서 이걸 많이 까먹으세요. 분실이나 아니면 사용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으셨을 때 또
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요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부가가치세 신고하다 보면 분명 전분기에 되게 카드 금액을 이만큼 쓰셨던 네. 분인데 이번에 신고하다 보니까 카드 금액이 확 줄어들었다. 혹시 카드 금액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라고 여쭤보면 등록하시는 걸 까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물론 카드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반영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지 않는 경우 누락되기가 쉽고 두 번째로는 홈택스나 이제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이 이만큼이다라고 집계를 내놓는데 그거에 비해서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어차피 사업용으로 쓰시는 거라고 한다면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대리인 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기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대표님들께서 신경 써가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요 가끔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하는데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장 직원들이 아무리 꼼꼼한 직원들이라도 세무사님들만큼은 네. 좀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요. 세무사님이 직접 검토해 주시는 사무실이야 어떻게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누락되기가 쉬운 항목입니다. 추가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실까요? 개인 사업자 창업하시는 경우에도요 정말 간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실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업자 등록 전에 적절한 컨설턴트 찾아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컨설턴트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가 어떤 정책 자금이라던가 어떤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누리고 못 누리고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정보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라서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혹은 어떤 법인 사업자를 어떤 신규 설립하시기 전에 이런 컨설팅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좀 컨텐츠를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세무사님께서도 더 많은 컨텐츠로 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